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것을 신이 내린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또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신비한 정력제로 등장을 했었고요. 또 소화장애가 있었던 공자는 평생 동안 이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생강입니다. 이 생강은 김치에 빠지지 않는 양념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식품인데요. 그동안 입으로 또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생강의 비밀을 오늘은 과학의 힘으로 재조명해봅니다. 충남 서산. 국내에서 생강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꼭 하나 준비해두는 것이 있다. 바로 생강 저장굴이다. 겨우내 닫아뒀던 생강굴 문을 여는 날. 하지만 생강굴엔 섣불리 들어가선 안 된다. 밀폐된 공간에 생강의 휘발성 물질이 가득할 경우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채소와 달리 생강은 4m 정도의 수직골을 파서 저장한다. 생강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12도에서 16도, 습도는 90% 정도다. 수직으로 만든 토굴은 사철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생강 저장의 가장 경제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높으면은 싹이 빨리 나가지고 생강의 저장 상태가 나빠지고, 또 추워지면은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냉을 먹어가지고 쉽게 상합니다. 맵고 톡 쏘는 향미로 미각을 자극하는 생강은 겨울 김장철에 빠지지 않는 양념으로, 또 고기의 비린맛을 없애주는 재료로 우리 입맛에 익숙한 향신채다. 생강 주산지인 서산에서는 예부터 생강을 이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만들어져 왔다. 대표적인 생강 요리는 평강. 얇게 썬 생강을 설탕물에 졸인 후 설탕을 묻혀 말리면 생강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특유의 향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편강이 완성된다. 편강은 식후에 하나씩 먹으면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예방하는 좋은 간식이었다. 어려서부터 생강 요리를 먹어온 이곳 사람들에게 생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배탈 설사, 이 여름철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강의 효과를 봐서 그런가, 좌우지간 그 덕을 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강이 빠지지 않는 곳이 또 있다. 바로 횟집. 싱싱한 생선에는 담백한 맛과 특유의 쫄깃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해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족들의 단골 메뉴. 하지만 생선회는 날로 먹다 보니 식중독과 같은 세균성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선회 종주국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선회와 함께 곁들여 먹은 것이 있다. 바로 생강 초절임이 그 주인공. 생강이 가진 항균 능력으로 식중독이 예방된다는 것이다. 회나 초밥을 드실 때 생강을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입맛도 깔끔하고 식중독 균도 없애고 일석이조입니다. 생강의 항균 능력은 비단 일본에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사를 할 때 생강을 먹어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민간요법도 전해지고 있다. 오랜 세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약으로 쓰여온 생강. 그 오랜 믿음처럼 생강은 과연 식중독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생강의 항균 능력을 과학적으로 재검증해보기로 했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생강은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먼저 생강을 그대로 갈아낸 생즙, 그리고 증류수와 에탄올에 넣어 우려낸 2종류의 생강 추출물 가운데 항균 능력이 더 높은 경우를 확인해 보았다. 실험 대상은 황색 포도상 고균, 살모넬라균 등 대표적인 식중독균 6가지. 이들 균에 감염될 경우 심한 구토와 급성위염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 식중독균을 적정한 배지에 생강즙의 추출물을 넣은 뒤 균의 생장 상태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모든 식중독균이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곳에서는 자라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식중독균의 생장을 막을 뿐 아니라 세포벽까지 파괴했다는 것이다. 네, 생강은 보통 조미료로 이용될 때 한 1-2% 정도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2% 정도의 생즙으로도 균의 정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요 3열까지 시키는 그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강을 분말화해서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의 경우에는 0.1%만 사용해도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기 때문에 천연 보존료 개발에 아주 적합한 식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강이 이처럼 강한 항균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에 있다. 생강의 매운맛을 결정짓는 주 성분은 진저롤과 슈가올. 휘발성 물질인 두 성분의 능력은 비단 항균력에 머물지 않는다. 2003년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 리뷰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암을 예방하는 천연식물 중 생강의 진저롤이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각종 식물의 항암 효과를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서영준 교수팀.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한 것은 생강이다. 생강의 살균력과 항염증 효과가 암 촉진을 막는다는 것. 건강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쥐의 피부에 종양 촉진제를 발라 암을 유발했다. 그 후 한 그룹의 쥐에만 생강에서 추출한 진저롤을 발라준 뒤 피부암의 발생 과정을 관찰했다. 과연 생강의 진저롤이 암 발병을 억제할 수 있을까? 실험 결과 진저롤을 바르지 않은 쥐에서만 대규모 암 조직이 발생했다. 진저롤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일까? 염증 과정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효소가 그 콕스2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저롤이 그 콕스2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그 암화 과정 촉진을 차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종양이 생긴 상태에서 그 진저롤이 이 종양 세포들을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그 세포 사멸을, 암세포의 사멸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도 보고가 됐습니다. 알싸한 매운맛으로 우리 몸을 깨우는 생강. 하지만 열이 많고 위에 부담이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꾸준히 적당량만 먹을 때 생강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될 것이다. 현대 문명의 에너지를 책임지며 미래형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원자력. 과연 그 안정성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실현의 국내 전체 발전량만 해도 시간당 4,037억 킬로와트. 그중 원자력 발전이 36%를 책임지고 있다. 고효율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 하지만 그 위험성 또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위해 다중방호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중방호란 방사성 물질을 5단계로 차단해 외부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안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 상황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조종사들. 원자력 발전소는 철저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이곳. 원자력 발전소 조종사는 교육훈련센터에서 비정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비정상적인 작동 혹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안전하게 발전소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들은 운영 절차 지침서를 이용해 비정상 상황을 미연에 대비할 수 있다. 발전소는 비정상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 비정상 발생 시 해당 절차서를 적용하여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2만여 개의 기기가 365일 운전되는 종합시설로 언제든지 비정상 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조종사는 상황별 대처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이 안전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곤 하지만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운전원들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 이런 시점에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위험성 논란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원자력 발전소 조종사가 있는 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